중고차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방문하시면 정비사가 동행하여 차량 상담부터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고질병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판매부터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단종이 되어버린 스팅어를 만나러 와봤는데요. 과연 중고차로는 얼마일까요? 비슷한 사이즈인 K5랑 소나타의 경우에는 한 19년식 정도, 10만 킬로 정도 되는 차량들을 보면 약 1,500만원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나타 K5는 신차가가 3천만원인데도 아직 1,500만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스팅어는 신차가가 거의 5천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좀 고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만원대의 중고차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제 기준에 되게 예쁘거든요. 이때 당시에 기아의 패밀리룩 느낌이면서도 이음새가 되게 날카롭게 이어지면서 스포츠성을 띠기도 하면서 이 뒷부분은 패스트팩 구조로 이어지면서 이 쫙 이어지는 이 트렁크 라인들이 되게 예쁘게 느껴집니다. 트렁크도 SUV처럼 이렇게 유리까지 전체가 열리는 구조로 열리게 됩니다. 약간 파나메라 느낌도 나죠. 그래서 별명이 조선의 파나메라입니다. 정말 저렴한 차량들은 1,000만원 미만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가성비가 좋아 보이지만 그런 차량들은 사고 차거나 키로수가 엄청나게 많거나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다 보니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고 잘 나가기까지도 하는 이 스팅어가 왜 단종된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패스트팩 구조가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트렁크랑 공간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일반적인 세단처럼 트렁크와 좌석 간에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SUV처럼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잡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장재도 동급인 G70과는 약간 다르게 좀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들어갔다 라고 좀 느껴지고요.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면 실내 잡음이 좀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과학 오호기에 뒤를 잇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국산 스포츠 세단 자체가 포지셔닝이 좀 많이 애매합니다. 심지어 제가 탔던 G70도 G80이나 G90, GV70, GV80 이런 차량들보다도 훨씬 판매량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매력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가 낮은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인데요. 좀 옵션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 전차주분에 배기 튜닝도 해놓으셨고 이렇게 와이드 썬루프가 들어가는데요. 파노라마 썬루프와 비슷하게 모자챙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일반 썬루프는 차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와이드 썬루프가 좀 더 멋지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전 옵션도 많은데요. 이쪽에 후측방 감지 센서,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랑 차선 유지 보조도 들어가고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잘 쓸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 2를 꼭 넣은 걸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 할인까지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로 뽕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렉시콘 사운드 이런 식으로 고급 세단에만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옵션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할 때 좀 편안하고 도움 될 수 있는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은요,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평범한 중형 세단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여지고요. 운전석에서 운전 세팅을 좀 편하게 했을 때 뒷자리에 앉았을 때는 택시처럼 엄청 넓은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좁진 않다 라고 느껴지는데 패스트백 구조다 보니까 자세를 이렇게 일자로 앉으면 머리가 닿습니다. 그래서 K5랑 소나타보다는 실내 공간은 약간 아쉽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패스트백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건을 넣고 빼기에는 조금 더 편한 구조인데요. 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만큼은 소나타보다는 약간 좀 작습니다. 물론 이게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공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얼마나 운전자에게 재미를 주는지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일단 시승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지만 2.0 스팅어, 2.0 G70 모델을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드라이브를 딱 넣었을 때 RPM이 부르르르 계속 떠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토크 컨버터 문제의 경우가 많고 또는 고압 펌프일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드라이브 넣고 바로 막 이렇게 출발하시면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후진, 전진 이렇게 넣어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차주분이 또 배기 튜닝을 해놓으셔서 이게 온오프 스위치도 있고 재밌네요. 스팅어 2.0 터보는 출력이 255마력에 36토크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공도에서는 충분한 마력, 충분한 토크라고 생각이 될 정도고요. 이제 공차 중량 자체도 1600km에서 1700km 정도까지로 엄청나게 무거운 편은 아니라서 나름 경쾌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돌아봤을 때 확실히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너 돌 때 좀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낮은 세단형 차가 이제 주행 안정감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차도 고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 일반적인 세단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노면 소음이 좀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이 차가 배기 튜닝도 되어 있다 보니까 배기 튜닝 소음에 약간 묻혀서 노면 소음이 아예 안 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타이어도 꽤 괜찮은 게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면 소음은 잘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악셀 반응도 괜찮은데요. 이게 4기통이라서 너무 느리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엑셀 반응 속도가 나름 빠른 편입니다. 물론 수입 스포츠카랑 비교했을 때는 느린 편이긴 하지만 국산 스포츠카임을 감안했을 때 국산차 중에서는 되게 빠른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빠른 차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약 370마력 정도 수입차에 버금가는 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암행 순찰차로 쓰는 그런 스펙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마력수로는 뒤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1000만원대 이 정도 스펙이면 가성비가 좋긴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는 신차로 볼 수 없는 스팅어를 타봤는데요. 이 중고차의 가성비 면으로 본다면 이 정도 디자인, 이 정도 공간, 그리고 이 정도 출력, 주행 능력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국산차 대비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질병들에 대한 체크도 꼭 필요한 차량이니까요. 제 영상만 보시고 덜컥 구매하시기보다는 고질병을 잘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G70을 탔던 오너였지 않았습니까? 고질병을 확실하게 체크해서 좋은 차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